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금호그룹 관련한 취재를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한 5, 6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관련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들이 그 재벌 그룹 사이에 뭐 계열사 부당 지원과 같은 형태의 일들이 좀 더 앞으로는 없었으면 싶다는 그 바람으로 오늘 에피소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서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원래 금호그룹에 있다가 굉장히 경영난을 못 이겨서 결국은 그 워크아웃을 한번 받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조금 문제가 되고 결국은 그 한진그룹으로의 인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이 될 텐데요. 한 기업이 뭐 이렇게 코로나19라든지 그런 안 좋은 상황들도 있었지만 어떤 그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꽤 오래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오래전부터 취재를 했던 사건인데 일단 이 사건의 일단락을 한번 보면은 그 박삼구 회장이 금호그룹을 재건하는 때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금호그룹의 주요 계열사였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좀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이전에 뭐 대우건설 인수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산업은행이 이제 금호산업은 어떤 금호그룹의 그 당시에 지주회사 같은 지배회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밑에 뭐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계열사들이 쭉 딸려있는 형태였는데 그 채권단은 일단 그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을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삼구 회장이 가지고 있던 금호산업에 대한 지배력은 없어지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채권단이 가지고 있던 그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됐습니다. 그 박삼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대부분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소각이 되면서 박삼구 회장의 재산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산업은행이 금호그룹의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금호산업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격이 한 7천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사실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걸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지분이 소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이제 금호그룹을 매각을 할 때 한 7천억 원 정도를 받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박삼구 회장은 다시 산업은행으로부터 금호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주식이 소각되면서 거의 전 재산의 대부분을 없어진 그런 사람이 아무리 이게 재벌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몇 년 만에 7천억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면서 여기서 투자도 받고 여기서 돈도 빌리고 해서 7천억 원을 마련해서 금호 기업이라는 곳을 만들었고 거기서 돈을 이렇게 좀 여기저기서 조달을 한 다음에 금호 산업이라는 데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금호 산업을 인수할 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 돈을 7천억 원 중에 상당 부분들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돈은 이미 소각이 됐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그 금호 산업을 인수를 했고 금호 산업 밑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계열사들이 쭉 있었고 이걸 인수했고 그리고서 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라고 고발을 했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을 좀 살펴보시려면은 아시아나항공은 2001년 9.11 테러가 났을 때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에 반대급부로 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기들의 어떤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그것도 해외에다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아시아나항공은 자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내식 사업부를 매각하는 사실상 기업 사업부를 매각을 했는데 제가 그 공항 뒤편에 가면은
거기 기내식 업체가 세 곳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세 곳이 뭐냐면 하나는 대한항공의 기내식 사업부, 두 번째는 LSG 스카이셰프라는 회사의 기내식 사업부, 그리고 샤프도앤코라는 회사 기내식 사업. 이게 세 개의 기내식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비행기가 공항에 들어오면은 이쪽 기내식 업체에서 그 음식을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중에서 LSG 스카이셰프가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부입니다. 그 LSG 스카이셰프라는 곳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부를 인수를 했고, 거기서 기내식을 만들어서 아시아나항공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3년에 아시아나항공은 915억 원을 받고 그 기내식 사업부를 매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공장만 매각을 한 게 아니라 향후 15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이쪽 공장에서 납품을 받는 계약을 같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915억 원을 받았고, 이후로 15년이 흘렀습니다. 2003년에 맺었기 때문에 2018년쯤 되겠죠. 이때가 이제 그 박삼구 회장이 그 금호 산업을 사기 위해서 여기서 돈을 빌렸다가 이제 갚아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내식에 대한 그 공급 계약 자체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 공급 계약을 누구랑 맺을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어떤 이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LSG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1,000억 원을,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기내식을 납품을 해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 계약을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시아나항공은 LSG 스카이셰프에다가 한 2,000억 원 정도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LSG 스카이셰프는 LSG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LSG는 알았다. 그럼 우리가 2,000억 원 줄 테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시아나항공은 자기가 그 물건을 납품받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건데, 그 돈을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박삼구 회장의 회사인 금호고속에다가 주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LSG에서 보기에는 아니, 우리가 이쪽 아시아나항공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돈을 내는 건데 그 돈을 왜 금호고속, 박삼구 회장의 개인 회사에다가 내느냐, 이거는 배임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 딜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LSG와의 15년 동안 맺었던 계약을 끊고 게이트그룹, 게이트구매와 30년간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항 뒤에 가면 공장이 4개가 있어요. 대한항공 공장, 이것도 이제 사모펀드로 넘어갔죠. 그리고 LSG 스카이셰프, 샤프도앤코, 그리고 게이트구매 코리아의 그 공장이 이게 4개가 됐습니다. 이게 그 게이트구매는 그때 아시아나항공과 그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금호고속에다가 돈을 주는 형식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형식이었냐면, 형식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1,600억 원을 인수한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게이트구매가 금호고속, 박삼구 회장의 개인 회사인 금호고속에게 16년 동안 1,600억 원 규모의 돈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는 굉장히 특혜를 줬다는 거죠.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하는데 금호고속에다가 특혜 대출을 해주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금호고속은 이때 그 게이트구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할 때 빌렸던 돈을 갚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로 금호고속이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1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했던 1차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금호고속이 계열사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특혜를 받았다. 그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걸 특혜성으로 빌렸다라는 혐의입니다. 이 혐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금호고속이 그 금호산업을 인수할 때 빌렸던 돈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을 돈을 그 게이트구매라는 회사한테 아시아나항공의 그 납품권을 주면서 돈을 받아서 이걸로 갚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돈, 게이트구매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좀 늦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호고속은 돈을 다른 데서 마련을 한 게 아니라 계열사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일단 갚고 그 다음에 게이트구매 돈을 받아서 계열사한테 돌려주는 이런 거래를 했던 겁니다. 이게 금호고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1,300억 원을 금호고속에게 빌려줬다. 이것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줬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던 두 번째 혐의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구매가 맺었던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 계약이 있고, 그리고 게이트구매가 금호고속에다가
한 15년 동안 무이자로 1,600억 원을 빌려준 거래, 그 특혜성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거래가 상호 연관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취재를 하면서 분명히 이쪽에다가 그 사업권을 넘겼고, 그럼 그 돈을 아시아나항공이 받아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높였어야 되는데 그 돈을 금호 고속이 가져갔다라는 그 정황 속에서 저는 취재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 거래가 연결돼 있는 거다, 한 묶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은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했던 세 번째 혐의가 나옵니다. 금호 쪽에서는 기내식 사업, 아시아나항공이 그 게이트고메와 맺었던 기내식 공급 계약과 게이트고메가 금호 고속과 맺은 그 무이자 특혜 대출은 우연히 동일한 시점에 진행이 됐을 뿐 두 행위 간 연계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두 행위가 연관이 안 돼야만 금호 고속은 게이트고메와 그냥 계약을 맺은 거고, 그리고 기내식 사업은 그 게이트고메와 아시아나항공이 맺은 거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받았어야 되는 돈을 금호 고속이 가져갔다, 박삼구 회장의 금호 고속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거래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서 이면 계약서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 이면 계약서에는 기내식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무이자 특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기내식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가 맺은 기내식 계약은 게이트고메가 금호 고속에다가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과 한 패키지 거래다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이면 계약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하나 조사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던 거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게이트고메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에어터미널 서비스라는 다른 회사와도 논의를 했었는데, 이 역시 금호 쪽에 LSG처럼 금호 쪽에다 돈을 주는 건 안 된다, 아시아나항공과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에다 돈을 줘야 된다. 근데 그 돈을 왜 총수 개인 회사인 금호 고속에다가 이걸 돈을 주냐라고 해서 거절했던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심의위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은 연계된 사건이고,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한테 특혜를 제공하면서 그 특혜에 대한 대가를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금호 고속이 받아갔다라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세 번째 혐의가 뭐였냐면은, 이면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할 때는 PC에 보관 중인 파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삭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 해당 직원의 USB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 이면계약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PC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하고 직원이 몰래 가지고 있던 USB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뺏어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두 사건에 대한 이면계약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삭제가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세 번째 혐의,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박상구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기소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기소권이나 수사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건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몽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면서 심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 금호산업 인수전을 둘러싸고 기내식 사건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내식 사건은 그래도 공정위 조사를 거쳐서 검찰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이게 그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저는 그 사건이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과정들이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각 개별 법인, 각 주주들이 따로 있는, 소액 주주들이 다 있는 그 계열사들이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행위가 되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좀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우리나라 국적항공사,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많은 주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많은 채권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그 법인의 이익이 아니라 어떤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고, 그런 움직이는 과정에서 회사가 부실해지고 결국은 다른 법인으로 인수합병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은 참 그 우리나라 그 기업
지배구조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회가 되면 그동안 이 기내식 사건 말고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차분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재벌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왔던 그 밝혀진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췌강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